자, 이제 챗 GPT라고 하는 AI 서비스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소입니다. 챗 gpt.com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오픈AI에서 요 chat.com이라고 하는 주소도 같이 샀습니다. 그래서 요 주소나 요 주소 둘 중 하나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미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챗 GPT는 오픈AI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까, 인공지능 서비스는 앞에서 얘기했던 생성형 AI를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대화형이 뭐냐, 이 생성형 AI, 인공지능과 사용자가 자연스러운 우리 일상에서 이제 뭐 동기나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과 카톡이나 메신저 혹은 일상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대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이나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AI가 답변해주는 이런 흐름을 갖는다로 이해하면 충분하고요. AI가 요 GPT라고 하는 AI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거나 글을 써주거나 혹은 그림을 그려주거나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그러니까 멀티모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전에는 텍스트가 디폴트였는데 이미지만 따로 하거나 혹은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것들 다양한 형식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멀티모달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거고, 특별히 또 언급을 하고 싶은 거는 챗 GPT는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대명사다. 예, 가장 큰 상용화 혹은 대중화 이런 서비스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4월, 요 기사 기준으로 4월 17일, 그러니까 4월 중순입니다. 4월 중순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HWP, 그러니까 한글 프로세서, 아무튼 그렇게 부르죠. 이것도 이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GPT가 원래는 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워드나 PDF, TXT와 같은 파일들을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한글 문서를 하기 위해서는 한글 문서를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PDF로 변환을 하고 이 PDF를 AI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챗 GPT가 이제 한국을 조금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HWP 혹은 HWPX도 변환할 필요 없이 바로 업로드하면 인식할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AI 서비스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챗 GPT를 쓴다라고 하면은 무료 혹은 유료 이렇게가 되겠죠. 요금제가 있을 텐데 어떤 요금제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영상 찍는 기준으로 5월 중순 기준이고요. 나중에 환율이나 아니면 얘네가 요금제를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여기 chatgpt.com KOKR 프라이싱에 들어가면 요금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chatgpt 요금제는 크게 일단은 제한하는 건 4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2가지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무료 요금제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돈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공하는 기술은 이제 AI 모델들을 제한적으로 이용한다. 메시지 및 파일 업로드 제한적으로, 이미지 제한적으로, 아무튼 쓸 수는 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이제 몇 개 하고 나면은 오늘은 너 너무 많이 썼으니까 이제 내일 다시 오세요, 몇 시에 더 다시 쓰세요라고 하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무료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있는 3가지가 유료입니다. 그런데 자, 순서를 얘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요 플러스라고 하는 요금제가 먼저 있었고요. 얘가 원래 기본 유료 요금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9,000원이라고 하는데 $20에다가 아마 부가세에서 뭐 $2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무료 모델에다가 추가로 뭐 추론 모델도 되고, 제한적이었지만 한도도 늘어나고 더 확장되고, 뭐 심층 리서치, 에이전트 모드, 그다음 뭐 프로젝트, 맞춤형 GPT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는 유료였는데 사람들이 오픈AI를 쓰는 패턴이 조금 더 추가됐습니다. 왜냐면은 약간 나는 그렇게까지 막 많이 쓰지 않아서 조금 내가 광고를 보더라도 요금제를 조금 더 싸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요금제가 바로 요 2번째 고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는 요거에 비해서, 플러스에 비해서 한 절반보다 조금 더 싸죠. 얘가 아마 $10인가 그럴 거예요. $10인가 $9인가 $8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얘는 이제 프리 버전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 더 높은, 아무튼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대신에 요런 설명이 있죠. 이 플랜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GPT에 광고 어떻게 포함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저는 요 플러스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 넷플릭스에도 광고 붙어서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 요금제가 있죠.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나온 요금제가 이게 아마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프로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카카오톡에서 챗 GPT랑 막 해가 제휴해가지고 카카오톡 아니 챗 GPT 프로 요금제를 몇 개월치를 판 적이 있어요. 그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얘는 확실히 플러스 요금제에 비해서 더 비쌉니다. 더 비싸지만 그만큼 더 많은 사용 한도, 더 많은 거, 뭐 코덱스 이거는 코딩하는 겁니다. 혹은 뭐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 무제한, 뭐 더 많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료 요금제를 내면서 좀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한도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럴 바에는 특히 이제 엔터프라이즈나 업무 용도로 빡세게 쓰시는 분들은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사용량 제한 받지 않고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로 생각하면 되고, 대신에 이제 뭐 오남용 방지 정책,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계정 공유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방치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제가 이제 실습에서 설명하는 거는 요 플러스 요금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무료 요금제로 할 건데 무료 요금제는 좀 하자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챗 GPT 무료 모델은 보면은 플래그십 모델 및 GPT 5.3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작년 8월에 나온 겁니다. 25년 8월. 그리고 이때 나왔던 모델이 GPT-5, 그러니까 5.0입니다. 근데 5.0이 업데이트가 돼서 5.1, 5.2, 5.3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금은 5.4인가 5.5인가까지 왔을 거예요, 최근에는. 근데 어쨌든 5.0 모델을 기준으로 수능을 풀어보라 라고 했더니 국어랑 영어를 1등급 받을 정도로 똑똑하다, 충분히 어떤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조금 더 올라가면은 예전에 GPT 4.5일 때만 해도 막 의사시험도 통과하고 한사시험도 통과했다, 그런 연구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료도 성능에 문제가 없다, 대신 사용량이 좀 적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챗 GPT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봤고요. 이제 접속하면서 한번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것처럼 chatgpt.com 혹은 chat.com으로 들어가 볼 거고요. 자, 여러분들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아마 화면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네, 이후에 막 기능 업데이트하면서 바뀔 수 있는데 그거는 감안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주요 기능들을 일단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려는 거는 요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하고 키보드로 이제 뭐가 뭐야 라고 하는 요청을 보내는, 프롬프트를 보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를 누르면 될 거고요.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고 나서 얘는 별로 설명 안 돼. 얘는 이제 채팅이 아니라 음성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하는 요 마이크 있죠. 요 기능입니다. 근데 얘는 설명을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있는 게 플러스 버튼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더하기 부분 있죠. 얘를 누르면 나중에 뭔가 이렇게 추가 메뉴가 뜰 겁니다. 그래서 일반 채팅 말고 뭐 파일을 업로드하게 한다든지 이미지를 생성하게 한다든지와 같은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더하기 버튼이고요. 그 다음, 자, 얘가 두 번째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임시 채팅입니다. 임시 채팅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채팅이 기록에 남지 않는 겁니다. 남지 않는다. 추가로 그 학습에 쓰이지 않는다. 자, 앞에도 제가 이렇게 AI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있어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AI 어떻게 한다 했죠? 데이터로 자기가 들었던 프롬프트를 막 열심히 검색을 하고 비교를 해서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리스폰스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AI는 이 프롬프트와 리스폰스를 다시 데이터로 넣으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임시 채팅 모드를 쓰게 되면은 얘네들을 학습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아마 GPTS, 예전엔 GPTS라고 표현했고 뭐 GPT, 뭐 챗봇 이렇게 해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보통 챗 GPT를 줄여서 GPT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거랑 좀 충돌이 나긴 하는데, 자, 여기 GPT라고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바뀌게 되면 아마 이쯤에 뭐 더보기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GPT라고 하는 챗봇, 커스텀 챗봇 기능입니다. 커스텀 챗봇, 이거 얘를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GPT에서 좀 봐야 될 설정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들만 할 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 많이 쓰진 않는데 이것도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6가지에다가 추가로 또 그때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PT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주요 기능인데 모든 기능이 아니에요. 모든 기능은 아니고 주요 기능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봤었던 여기
채팅창에다가 입력을 해서 질문을 하거나 검색을 하거나 하는 기능이 있겠고요. 텍스트 글을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게 되고, 파일 생성도 최근에 추가돼서 됩니다. 근데 얘는 조금 아직 불완전합니다. 제 경험상. 하지만 가능하고, 이미지 생성 가능합니다. 원래는 1기를 할 때만 해도 GPT의 이미지 생성은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보다 조금 안 좋았어요. 나노바나나라고 하는 건데 얘보다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2기 교육을 강의하고 나서 한 3일인가 후에 이미지가 업데이트 됐어요. 덕테이프라고 하는 모델이 나왔고, 이때 이후로 거의 뭐 이렇게 된 건가 아닌가, 아무튼 뭐 굉장히 뛰어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미지 생성도 굉장히 잘하고요. 파일 업로드는 또 중요한 개념인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커스텀 설정은 앞에서 봤던 설정들이고, 채팅 공유는 우리가 만들었던 GPT와 대화했던 내용들 있죠. 이 부분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 슬라이드랑 실제 GPT 화면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나중에 이걸 보신다라고 하면은 멈춰놓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실습의 주제들은 자화를 메인 토픽으로 합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고,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준비했던 자활이 아닌 다른 토픽으로 새롭게 준비하는 거는 또 이상하죠. 그래서 했던 자활 사업을 주제로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GPT 화면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chatgpt.com 혹은 chat.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일단은 제가 화면을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채팅을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분을 클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활 사업이 뭐야? 라고 입력한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 엔터키를 눌러도 됩니다. 자,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GPT가 굉장히 빠르게 답변을 하죠. 그래서 자활 사업은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 지원 프로그램이야.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기본 동작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팅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요거는 뭐 메시지, 내가 보냈던 메시지를 수정하거나 혹은 얘를 복사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고, 쭉 아래로 내리면은 이제 맨 끝에 부분에 몇 가지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응답 복사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원래 다 이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응답 복사하면은 이렇게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공유하기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거고, 세 번째 거는 버튼 모양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생성의 AI는 우리가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랜덤하게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다시 시도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요거를 누르면은 이제 똑같은 모델을 써서 하거나 조금 더 추론 모델을 해서 하거나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새로 채팅을 돌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브랜치, 소리 내어읽기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내용이 자활 사업이 뭐야를 입력하고 엔터 했을 때 나오는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자, 아까 봤던 내용이랑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미세하게 다르죠. 그래서 답변이 매번 같진 않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채팅에 보면은, 리스폰스에 보면은 항상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표기할게요.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얘가 동작하는 방식은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보내면 AI는 이전에 학습했던 데이터, 뭐 아까 봤던 그 보건복지부의 내용이나 온갖 자활 문서나 자활 센터에서 소개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리스폰스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답에 가까운 답변을 생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추가로 제가 아마 실습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화면 왼쪽 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챗GPT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채팅에 쓰이는 AI 모델을 여러 개를 제공합니다. GPT에서. 그런데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량화, 가벼운 모델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일반적인 것들 대답할 때는 굉장히 충분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추론형 모델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 내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합니다. 그럼 AI는 프롬프트를 바로 이 데이터에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롬프트 자체를 먼저 이해하려고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프롬프트 입력했을까, 이 의도구나, 그러면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답변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아마 영어로는 뭐 체인 오브
소트인가 아무튼 뭐 그렇게 표현할 건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조금 더 시간은 오래 걸리고요. 그게 인스턴트 빠르게와 싱킹 복잡한 질문 오래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체크를 누르면 된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아마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빠른 거 안 쓰고 그냥 무조건 싱킹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하게 막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반 채팅 중에 80% 정도, 그 파레토치라는 얘기겠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80% 정도의 내용은 가볍게만 해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AI 모델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수능 다 맞을 정도로 똑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에서는 빠른 걸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뭐야? 라는 질문을 한다고 쳐볼게요. 자, 얘는 빠르게 대답해도 충분합니다. 2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추론을 건다? 예, 좀 과하죠. 예, 과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론은 거의 무조건 빠른 에 비해서 당연하게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띵킹을 써야 할 때만 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80%의 경우 빠른 채팅을 쓰고 가끔 조금 신중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 있습니다. 예, 그럴 때 그냥 싱킹을 쓴다. 저는 오히려 좀 무거운 것도 싱킹보다는 인스턴트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간 오래 걸린 게 깝깝해가지고.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제 제가 하나 또 별표를 건 거는 이후에 화면이 바뀌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 혹은 모델이 배치된 내용 이런 것들이 바뀔 수는 있다 정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려고 하는 거는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AI한테, GPT한테 파일을 업로드하는 걸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AI 답변을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만들어냈죠. 자, 이번에는 요청을 해볼 겁니다. 근데 뭐냐? 요청, 글씨가 난리 났습니다. 요청할 건데 글을 써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답변이 뭐가 올까요? 네, AI가 생성한 글이 오겠죠. 예, 요거를 만들어내는 걸 해볼 겁니다. 자, 근데 요걸 하기 위해서 맥락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예전에 제가 보여줬던 링크에 보면은 아마 2026 자활사업 안내라고 하는 PDF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참고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상황은 이거예요. 사실 지금이 2026년 5월이라서 크게 의미는 없지만 2026년 1월 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활사업이 올해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하는 공문 가이드라인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2026년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 그러니까 여기에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AI한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2026년 1월이다. 이 말은 뭐냐? AI가 아직 모르는 내용이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2026년이 아니라 2028년에 변경되는 내용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모르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앞에서 봤던 슬라이드와 내용과 똑같은데, 자, AI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보내면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리스폰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이 26년 1월이고 아직 가이드라인을 학습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습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AI 입장에서는 이런 물음표가 나타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데이터를 같이 줘서 요거를 토대로 리스폰스를 만들게 하자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얘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레그, RAG, 이게 뭐였더라? 어쩌고 증강 생성 이랬던 것 같은데 그냥 파일 업로드로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답이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셋 중에 하나에 걸리게 됩니다. 자, 2026년에 자, 지금 2026년 1월이에요. 1월이다. 혹은 25년 12월이다. 그래서 학습을 안 한 상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보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2026년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팀원들에게 공유하는 목적의 글을 작성해줘라고 할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2026년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AI는 몰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능성은 GPT, AI가 2026년에 변경되는 자활 내용을 웹페이지에 검색을 합니다. 뭐 구글이든 뭐든 어쨌든 뭐 검색을 하겠죠. 검색을 해서 그 정보를 새로 학습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웹 검색이라는 단어로 쓸 거고요. 자, 두 번째 경우 사실 이게 우리가 좀 바람직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GPT가 요 내용을 모르지만 학습할 수 있도록 요 내용을 같이 파일 업로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레그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는 GPT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가 진짜 같은 그렇지만
확실하지 않은 가짜 내용을 임의로 지어내서 그걸 답변하는 겁니다. 한각이라고 하고 조금 영어로 있어 보이게 하면은 hallucin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요 셋 중에 하나인데 제일 좋은 상황은 요거고 그 다음으로 아마 요즘 AI들은 워낙 똑똑해가지고 모른다 싶으면은 검색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이제 진짜 운이 없는 경우, 한경을 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GPT로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걸 바탕으로 글 생성하는 거를 한 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일 업로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탐색기, 그러니까 우리 폴더 열면은 이런 식으로 막 나오죠. 막 주소 해가지고 파일 이렇게 있고 하는 거 나오죠. 요거를 이제 선택 마우스로 잡고 쭉 끌어서 채팅창에다 놓는 거를 드래그라고 합니다. 드래그, 엄밀히는 드래그 앤 드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채팅창에 여기 왼쪽에 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고 사진 및 파일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폴더에 있는 파일을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한번 파일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 채팅으로 왔고요. 여기서 이제 2026년 자활사업 안내라고 하는 PDF 파일을 이렇게 클릭해서 쭉 긁어오면은 알아서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에는 올릴 수 있는 형식 제한이 당연히 있고요. 개수랑 용량 제한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요금제마다 그리고 GPT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태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막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예시에서 사용하는 요 PDF 파일은 한 800가 정도이기 때문에 업로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드롭을 하면은 열심히 돌아가면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인식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아까 슬라이드에서 봤던 2026년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팀원에게 공유하는 목적의 글을 작성해줘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을 알려줘 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채팅이 나올 거고, 그 채팅을 그러니까 나한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에게 공유하는 목적의 글을, 이 형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글을 새롭게 작성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파일 옆에 요 가로치고 4가 붙은 거는 제가 요 파일을 실습하면서 하도 많이 올려서 이제 그렇게 4번째 올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보내기를 누르고 나면은 GPT가 열심히 이제 문서를 읽고 그걸 바탕으로 글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처를 보여주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파일 하나만 업로드했기 때문에 막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파일에서 참고했다 정도로만 간단하게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쭉 보고 아마 이제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채팅이 완성되고 나면은 맨 밑에 복사하기 기능이 아까 있었던 거 봤죠? 그거 이용해가지고 팀원들에게 공유하는 목적하면 된다. 그래서 형식 지정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됐고, 출처가 있긴 한데 그냥 요 파일 썼다 정도만 보여줍니다. 복사해서 쓰면 된다 하는 것이 있겠고요. 자, 요렇게 파일 업로드 하는 것과 파일 업로드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글 생성하는 예시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기능은 임시 채팅 모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파일 업로드랑 좀 연결해서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임시 채팅 모드가 뭐냐? 채팅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요런 그 말풍선인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요거가 임시 채팅 모드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고요. 말 그대로 임시로 하는 채팅이다 라는 뜻인데, 엄밀히는 자, 대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프롬프트를 올리면은 데이터랑 이제 반응을 하고 검색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리스폰스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요 과정들이 계속 누적이 될 텐데, 요 내용도 새롭게 데이터로 추가가 되면서 학습을 한다 라고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요 임시 채팅 모드를 켜게 되면은 요 채팅에 들어간 내용들이 데이터로 학습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대화랑 파일이 GPT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물론 아까 봤던 2026년 그 자활 사업 안내 PDF 파일은 공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외부로 뭐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좀 외부로 보이면 안 되는 파일들 같은 것들은 할 때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약간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일 작업할 때는 애매하면 임시 채팅 모드를 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임시 채팅이기 때문에 채팅을 종료, 그러니까 새로 고침입니다. 새로 고침을 하거나 혹은 채팅 창을, 그러니까 브라우저 창을 끄거나 하면은 그 내용이 다시는 내가 볼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대신 또 하나, 여기 아마 요 밑에 화면에 있는 건데 이따 제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GPT에다가 이제 뭔가 채팅을 하면서 사용 정책을 위반하거나 뭐 보안적인 문제를 만들거나 아무튼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AI한테 테러하는 방법을 알려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 채팅을 해서 만약에 그 기록을 바로 삭제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사 요청이 왔을 때 좀 당황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그 정책들이 있습니다. GPT 이렇게 써야 된다, AI 이렇게 써야 된다는 정책들이 있는데 혹시나 이런 것들을 위반할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모니터링 기간을 두고 아마 이게 예전에는 72시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30일 최장 30일까지 AI GPT가 보관은 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없으면 확인되면 삭제할 수 있다 정도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시 채팅을 어떻게 꼈다가 끄는지 이거 한번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미 진행되어 있는 채팅은 임시 채팅으로 바꿀 수 없겠죠. 예,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자, 새 채팅에서 오른쪽 위에 이 로고입니다. 오른쪽 위 임시 채팅 켜기를 누르면은 이 채팅은 사용자님의 채팅 기록.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채팅들은 계속 이렇게 왼쪽 아래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임시 채팅을 하게 되면은 채팅했던 내용들이 이 기록에 남지도 않고 당사 모델, 그러니까 GPT 모델 훈련에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 있지만 보안을 위해 당사에서 이 채팅의 사본을 최장 3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하는 문구가 있어서 적당하게 잘 쓰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이제 똑같은 내용을 자회사 안내를 할 건데 그거를 파일을 인식해서 글을 만들 건데 임시 채팅으로 올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 사실 똑같습니다. 기록이 남냐 안 남냐 그 차이지 답변의 품질이 다르다 이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파일 업로드가 필요할 때는 그리고 어떤 최소한의 좀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임시 채팅을 써보는 것도 괜찮다.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려고 하는 GPT의 기능은 이미지 생성입니다. 이미지 생성인데 이미지 생성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4월 초까지만 해도 조금 별로였습니다. 좋긴 한데 하자가 좀 많았어요. 왜 그 AI로 이미지 만들고 보면 글씨 깨져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5월 중순에 GPT에서 쓰는 이미지 모델이 2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얘가 아마 코드가 네임이 덕트 테이프인데 이 배경이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예술 작품 중에 벽에다가 이렇게 바나나를 덕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갖고 예전에 막 뉴스도 났었죠. 이게 무슨 예술이냐, 누가 바나나 주워 먹으면 어떡하냐, 뭐 바나나 어떻게 갈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덕테이프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하필 바나나냐? 구글에 제미나이라고 하는 AI 서비스가 있죠. 영상에서 다루진 않지만 제미나이에서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의 코드명이 나노 바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미나이 이미지를 너무 잘 만드니까 GPT가 이제 부들부들 하면서 우리 나노 바나나 한번 잡아보자 라는 목적으로 덕테이프라고 하는 모델명을 쓴 게 아닐까 이렇게 뇌피셜로 추측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이미지 생성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상상하는 이미지를 자연어 그러니까 글로 이미지를 생성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 대용으로 그러니까 포토샵이라서 막 전문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미지를 편집하고 수정하는 것 얘를 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엔 잘 못했어요. 근데 덕테이프 되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잘해줍니다. 글씨도 잘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요거 쓰는 방법은 일단 글로 설명을 하면은 채팅에서 이렇게 뭐뭐뭐뭐 하는 이미지를 그려줘, 뭐 고양이 이미지를 그려줘, 강아지 이미지를 그려줘와 같이 이미지 생성하는 요청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거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더하기 버튼 또 나옵니다.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만들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 생성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임시 채팅 모드에서는 이미지 생성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무료 요금제는 사용량의 제한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하루에 3장인가 10장인가 그랬던 것 같고요. 생성은. 그리고 아마 편집은 안 될 겁니다. 무료 요금제는. 왜냐면은 이게 AI로 이미지 생성하는 게 정말 생각보다 많은 리소스를 소모합니다. 많은 전기와 많은 에너지, 물 이런 것들을 소모하기 때문에 GPT로 운영한 오픈AI 입장에서 무료 요금제한테 이렇게 많이 퍼주게 되면은 손실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미지 생성도 실습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예시로 올라가 있는 파일 중에 2026년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사업 안내라고 하는 PDF 파일이 있어요. 요거를 업로드 할 겁니다. 일단은 업로드를 하고 요 내용을 토대로 2026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는 카드 뉴스 이미지로 만들어줘 라고 하는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산 형성 지원 요 발음할 때마다 너무 헷갈렸어요. 통장 사업 안내 파일을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만들기 여기 있는 거 눌러도 되고 여기 있는 거 눌러도 되고 혹은 채팅에다가 입력해도 됩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이미지 버튼을 눌러두고 아까 했던 내용 2026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개요를 카드 뉴스 띄어쓰기는 크게 상관없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로 만들어줘
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업로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업로드 되고 나면은 그때 프롬프트 입력하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다 됐고요. 보내면은 이제 5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문서를 읽고 이미지 생성을 바로 합니다. 그런데 이미지 생성은 금방 되지는 않고요. 보통 그냥 분 단위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생성이 되고 나면은 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생성이 됐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고, 자, 이미지 생성했을 때 요거를 복사하고 하는 것이 있지만, 자, 여기 이미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마 화면이 조금 바뀔 거고요.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이미지 공유하기 가능하지만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좋아요 별로요는 피드백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종행비는 예전에 없던 건데 이미지 크기 요 가로랑 세로 비율 있죠. 요것들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은 기본으로 1대1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다른 비율 이미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클릭하시면 되고 새로 만들게 됩니다. 요거는 생각하고, 자, 이미지 생성 말고 이미지 편집도 가능하다고 했죠.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선택을 누르고 나면은 커서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내가 바꾸고 싶은 부분을 커서를 마우스를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뭘로 바꿀 건지 요청을 하게 되면은 GPT가 알아서 인식해서 이미지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 이미지, 돼지 그림을 고양이로 바꿔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프롬프트를 보내면은 이제 편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당연히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되고 나면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편집이 됐고요. 보면은 아까 우리는 여기 부분만 선택을 해서 편집해달라 했지만 AI가 알아서 똑같은 돼지들도 싹 다 고양이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외의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프롬프트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더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많이 써보시는 만큼 그만큼 더 이미지 생성하거나 편집하는 거에 더 경험치가 쌓이고 더 잘 쓰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사 형성 지원 사업의 개요를 파일을 올리고 이걸 바탕으로 카드 뉴스 이미지 만드는 거 봤고요. 요 슬라이드는 이제 그 GPT 업데이트 덕테이프 하기 전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글자를 잘 못 만들었어요, 한글을. 근데 최근에는 약간 좀 잘 만들고, 물론 스타일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미 생성해서 GPT의 경우 한글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자 립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를 돕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깨지는 것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GPT-2 그러니까 덕테이프 이후로는 잘한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난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 했던 거는 이미지를 생성해줘 라고 한 다음에 전체적인 아이디어랑 컨셉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 때 이런 글자들을 GPT한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림만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을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PPT로 하든 키노트로 하든 뭐 웹 이런 걸로 하든 해서 여기다 글자를 내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 저는 이제 이미지랑 문구를 조립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자가 필요하면은 나도 바나나를 써라 라고 했는데 5월 중순 이후로는 덕테이프가 충분히 잘하기 때문에 요거는 업데이트 됐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줬던 게 이제 이미지 생성보다는 이제 편집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미지를 이제 클릭을 해서 창을 바꾸고 구효 선택이라는 요 붓 모양 아이콘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 이렇게 쭉쭉쭉 해서 영역을 파란색으로 색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여기 있었던 부분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한 거예요. 선택을 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고양이 그림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은 돼지였던 그림이 고양이로 잘 바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하는 걸 했었고, 글씨 수정은 못한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은 꽤 잘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조만간 모델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2기 때 1기랑 1기수랑 2기수 때 했고요. 3기수는 업데이트 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덕테이프다. 그래서 올해 업데이트 되었고, 글씨 생성과 수정 작업들도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려고 하는 건 파일 생성입니다. 근데 파일 생성은 앞에서 봤었던 이미지 생성처럼 별도의 버튼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프롬프트 채팅에 뭐뭐뭐뭐 파일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면은 GPT가 파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식 문서에 있는 설명으로 AI가 GPT가 만들 수 있는 파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내용이 프로그래밍용 개발입니다. 프로그래밍 코딩용 파일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제가 그냥 좀 다 과감하게 삭제를 했고요. 일반적인 업무를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은 텍스트, PDF, 그 다음에 워드, docx, 그 다음에 엑셀, CSV, PPTX, 파워포인트, 그 외에 이제 코드나 이미지, 마크다운 등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요 파일 생성은 조금 예, 완성도가 높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AI, 아니 GPT뿐만 아니라 다른 AI도 아직은 조금 남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얘를 어떻게 썼냐, 제작에는 다른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래서 워드 파일을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워드를 제가 열어요. 그 다음에 AI한테는 이런 워드 파일을 만들 건데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까라고 물으면 이제 막 얘기를 해주죠. 얘를 복사해서 편집하고 붙여넣는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용도로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습을 바로 보여드리진 않고 그냥 슬라이드로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에다가 자활센터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엑셀 파일을 만들어줘 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은 GPT가 이렇게 자활센터 현황 관리를 위한 엑셀 템플릿을 만들어 두었어요 하면서 여기 링크를 클릭하면은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다운로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좀 파일 생성은 조금 메롱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기능도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나중에 AI 모델이 점차 좋아지면은 또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예시로 다운로드 받았을 때는 이렇게 화면이 조금 작긴 한데 막 센터 아이디, 센터명, 광역단체, 뭐 주소, 번호 이런 내용들이 있고 시트도 이렇게 여러 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보려고 하는 거는 조금 깁니다. 일단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프롬프트를 줘야 원하는 결과를 잘 얻을까? 이거를 이제 좀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까를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건데, 예를 들면은 이제 자활 사업에 대해 설명해줘라고 하면 프롬프트를 하면 리스폰스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요 말을 더 잘 다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가 나온 배경은 AI는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생성해내는 결과가 매우 다릅니다. 진짜 품질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AI가 데이터를 학습을 하죠. 근데 데이터를 학습할 때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의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내가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구구단을 학생의 관점에서 보는 글도 있을 거고, 선생의 글, 그 다음에 수학자의 글, 혹은 뭐 학원의 글, 굉장히 다양한 관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범위를 딱 학생의 관점으로 설명해줘라고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을 할수록 구체적인 내 원하는 답변을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용자뿐만 아니라 오픈 AI나 구글, 뭐 클로드, 엔트로피과 같은 AI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에서도 좀 고민을 예전에 했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프롬프트에 이렇게 4가지 정도를 포함시키면 좋다더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명확하게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쓸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도 이제 맥락을 잘 전달해라. 막 일 잘 넣어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단어죠. 내가 이 채팅을,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를 왜 보냈는지를 같이 언급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답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요거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어떤 역할, 예를 들면 뭐 자활사업 운영자의 관점으로 설명해줘 라고 역할을 제시해주면, 그래서 자주 나오는 예시가 있어요. 자, 너는 10년차 마케터야. 이런 식으로 역할을 주면은 좋을 수도 있다 라고 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요거는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추가 팁으로 이제 출력 형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봤었던 것처럼 동료에게 공유할 목적의 글을 써줘, 혹은 뭐 보고할 글을 써줘, 아니면은 그냥 광고용 글이냐에 따라서 출력 형식이 굉장히 다양하죠. 뿐만 아니라 뭐 3가지로 요약해줘, 표로 만들어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이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AI가 자체적으로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AI가 모델이 발전해 갈수록 프롬프트를 그냥 대충 말해도 잘 알아듣는 성능 수준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네, 요렇게 대신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시를 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퓨샷, 원샷, 투샷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자, 1번 글을 이제 문장을 주고서 무뚝뚝한 문장을, 요 글에 있는 무뚝뚝한 문장을 친절히 바꿔줘 라고 하는 것보다 요 글을 주고, 두 번째 아래 예시처럼 긍정적인 문장 바꿔줘 라고 하고 예시를 같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예, 좋다라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있었는데 예, 그거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예, 최근 트렌드 2026년 5월 초입니다. 최근 트렌드는 이제 5.5 내면서 오픈 AI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프롬프트를 자세하고 막 구구절절하게 쓸수록
AI가 답변을 잘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그렇게 막 길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가 길게 있습니다. 이 링크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과정보다는 대신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 그 결과를 위주로 얘기하는 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GPT 만든 오픈 AI에서.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제가 요즘 원래도 별로 안 좋아했지만 이제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AI 모델의 성능이 충분히 좋아졌기 때문에 막 디테일하게 구구절절하게 길게 입력하지 않아도 잘한다. 최근 트렌드는 짧게 입력하는 거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어떤 방식이 생겨났냐면은 케이브맨, 그러니까 케이브는 동굴이라는 뜻이고 맨은 사람이죠. 그래서 원시인처럼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원시인처럼 AI랑 말을 할 때 막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 미사일고 조사 같은 것들을 다 떼고 핵심 단어만 나열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줄여 쓰는 방법이죠. 줄여쓰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AI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짧은 단어 쓰는 게 긴 단어 쓰는 것보다는 더 싸겠죠. 그리고 더 명확한 핵심 키워드들만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원래 예전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 예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막 자세하게 써라. 그래서 너는 뭐 어느 삼성 셰프야 막 이렇게 하고 이번에 강남역 근처에서 친구랑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막 역할도 주고 목적도 주고 세 군데 하고 좀 형식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케이블에서 어떻게 하냐? 다 뺍니다. 이런 거 다 빼고 중요한 키워드, 강남역, 저녁, 맛집, 파스타, 이런 식으로 주요 키워드만 입력하는 것이 케이블맨 전략이고, 이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트렌드가 있어요. 네, 요거는 실습을 하진 않을 거고요.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일단은 좀 정리를 하면은 프롬프트를 잘 입력하면은 길고 자세하게, 그 케이블맨을 일단 배제하고 길고 자세하게 쓰면은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올라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아마 들게 될 겁니다. 자, AI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보라색 네모라고 하는 업무를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업무를 할 때마다 이제 어쨌든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막 길게 써서 나오는 결과로 어떤 것을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업무를 해야 될 때는 또 길게 막 자세하게 쓰고 그걸 바탕으로 업무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다 보면은 드는 생각이, 우리가 좀 정기적으로 하는 좀 중요한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매번 프롬프트를 길고 구구절절 자세하게 작성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위한 방법은 일단은 업무 내용에 따라서 덜 중요하거나 혹은 덜 중요한 건 사실 간단하게 써도 됩니다. 업무가 아니라 뭐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런 거 전매추 이렇게만 써도 되겠죠. 근데 다 이게 아닌 좀 중요하지만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작업들은 그냥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냥 길게 써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요. 근데 중요하지만 대충 할 수 없지만 주기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은 이렇게 막 매번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GPT랑 미리 약속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전 그래서 그 실제 강의할 때도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길게 쓰지 않아도 내가 보라색을 할 거다라고 하는 짧게 내용을 주더라도 GPT는 요거를 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약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알아서 인식을 하고 요걸 토대로 원하는 결과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약속을 하겠다는 건데, 요거를 이제 저는 챗봇으로 해석을 해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설명이 이제 GPT-S, 예전에 GPT-S라고 불렀고요. 요즘 뭐 GPT 혹은 뭐 챗봇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쉽게도 얘는 이제 유료 요금제에서만 제작이 가능합니다. 사용은 무료 요금제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설명을 일단 해보고 그 다음 실습을 한번 또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PT라고 일단 할 건데, 얘는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 있는 맞춤형 챗봇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GPT인데, 이 맞춤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아까 설명했던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약속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설정을 해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지시사항 혹은 뭐 인스트럭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내가 요렇게 보라색으로 짧게 입력을 해도 너는 요 안에 내가 숨은 내용을 미리 이렇게 할 거니까 내가 요렇게 입력해도 작성해줘 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미리 넣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만들 때 이제 프롬프트뿐만 아니라 추가 파일이 필요할 수 있겠죠. 데이터 같은 것들. 그래서 내가 요 데이터도 미리 업로드 해둘 건데, 매번 업로드 하지 않아도 요거 업로드했던 거 참고해서 만들어줘 하는 그런 파일을 이제 지식, 놀리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이라고 하는데, AI 말고 다른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것들과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 아마 얘는 크게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미리 설정해서 쓸 수 있고, 또 하나 점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만든 그 맞춤형 챗봇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해서 내가 이런 챗봇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업무할 때 이거 쓰시면 됩니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GPT 만들기를 한번 볼 건데 나중에 화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GPT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사이드바에 이렇게 GPT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면은 이제 이런 설명들이 나오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유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써도 되고, 혹은 이제 우리는 지금 만들 거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업데이트 되면은 이렇게 여기 더보기 있죠.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여러 가지 나올 텐데, 거기서 GPT라는 것을 클릭하면은 아까 봤던 이런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자, GPT 만들기를 일단 화면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화면 만들기는 GPT 만들기를 하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 두 가지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는 GPT를 챗봇을 설정하는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만든 내용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잘 안 써도 돼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구성을 먼저 눌러보면은, 아마 처음에 만들게 돼 있을 건데 구성을 눌러보면은 챗봇의 이름을 뭘로 할 것인지, 챗봇 뭐 하는 걸 설명하는 걸,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보라색 짧게 써도 길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지침 있죠. 지침을 길게 작성해 줄 수 있고요. 대화 스타터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챗봇 하면 처음에 누를 수 있게 하는 버튼,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은 이제 파일 업로드하는 내용이고요. 권장 모델 요건 안 써도 되고, 기능도 뭐 웹 검색하게 할 거냐, 이미 생성하게 할 거냐, 이런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GPT의 경우는 이 챗봇을 만들 때, 아까 요거 넘기라고 했지만 이 만들기 부분을 클릭하면은 채팅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만들기 부분을 하는 건데, 아마 애지간하면은 설명이 이렇게 영어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가 GPT 만드는 거 도와줄 거다. 그래서 만들고 싶은 챗봇을 설명하면은 그걸 토대로 내가 챗봇 만드는 걸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글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예시로 할 때는 이따가 요 문장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자활 근로자 대상으로 상담 준비를 돕는 챗봇을 만들고 싶어. 자활 근로자의 상황을 입력하면,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챗봇을 설명하는 거예요. 질문 구성, 필요 정보 등 준비해줘 라고 하면은 이제 요 GPT가 막 요 내용을 알아듣고, 앞에서 봤던 요 구성 부분에 들어갈 내용도 있죠. 요거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고요 하면서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파일 같은 것 나중에 세팅을 한 다음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다 구성 부분이 비어 있었지만 채팅 이후에는 이렇게 알아서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내가 변경하고 싶은 것이 있다, 뭐 파일 같은 거 업로드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면은 수정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GPT 만드는 거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 채팅은 이제 끄도록 하고요. 자, 새 채팅은 아니고 더보기죠. 더보기에 GPT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혹은 이제 캔바 같은 다른 기업에서 만든 GPT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내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만들기를 눌러볼 거고요. 보면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오른쪽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영역이고요. 왼쪽은 GPT를 만들 수 있게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구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요거를 하나씩 채우려고 하면은 막막합니다. GPT는 이걸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요게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봤었던 그 긴 내용 있죠. 뭐 자활 상담, 근로자 관리 챗봇을 만들고 싶어, 그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복사해서 붙여 넣을 거고요. 자, 이렇게 자활 근로자 대상으로 상담 준비를 돕는 챗봇을 만들고 싶어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PT가 이거를 이해합니다. 업데이트 중이라고 하는데 구성 부분을 실시간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활 상담 도움이 할 거다. 코덱스 무시하시고, 그래 그렇게 해줘 라고 채팅을 하면은, 채팅하는 것으로 이렇게 GPT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프로필 사진 같은 것도 열심히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거 할 거다. 이 이미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 좋아 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일단 넘어가 보고, 자,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자활 상담 도우미 설명 GPT라고 설명이 있고, 지침을 우리는 만들지 않았지만 요 내용을 바탕으로 지침을 GPT가 알아서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좀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번역기 써가지고 한글로 바꿔서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화 스타터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요거예요. 처음에 클릭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말 그대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식은 요 자활 근로자 대상 상담 가이드라인 파일 이런 게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그건 없기 때문에 업로드하진 않을 거고요. 요 GPT 챗봇이 웹 검색을 할 수 있게 할 건지, 캔버스를 쓸 수 있게 할 건지,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게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원하시면은 여기서 더 수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끝이 납니다. GPT를 나만 보기를 쓸 수 있고, 아까 공유할 수 있다 했죠. 그다음에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장을 했을 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링크에 들어가서
요 GPT를 만들지 않았어도 무료 사용자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드는 질문이 다른 사람이 만든 GPT에 내가 올린 채팅 기록이 남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쓰시면 되고, 링크뿐만 아니라 뭐 GPT 스토어라고 해서 우리 아까 처음에 봤었던 그 공개된 GPT들 있죠. 뭐 캔바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스토어에다 올릴 거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마 이거는 쓰실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둘 중에 하나 정도로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이거 삭제할 거긴 한데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네, 설정 저장되면서 요 링크 있죠. 요거 링크를 이제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하면은, 자, 공유하면은 요 방금 만든 GPT 커스텀 챗봇 요거를 누구나 제 계정뿐만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보면은 GPT 빌더는 사용자님의 대화를 볼 수 없다 하는 문구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나중에 이제 라이브가 있고, 요거 나중에 어떻게 관리하냐? 여기 내 GPT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GPT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예전에 만든 것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스텀 챗봇 GPT 만드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예, 굉장히 물론 유료 요금제인 경우만 커스텀 챗봇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쓰는 것은 무료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되지만 미리 설정해야 되는 것,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인스트럭션을 잘 조절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약속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종종 씁니다.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쭉쭉 넘어가서 그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채팅 공유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막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GPT를 가지고 여러 채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만든 페이지를 다른 사람에게 제가 GPT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할 때가 있겠죠. 물론 채팅에 들어가서 아래에 있는 거 복사해서 그 글을 보내주는 것도 상관은 없겠는데 공유 기능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쓰는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으로 가서 아까 봤었던 요 자활서 변경 사항 있죠. 요거를 이렇게 응답을 복사해서 쓰는 것도 괜찮지만 요 채팅 페이지 자체를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내용이 뜨죠. 그래서 자, 이렇게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그런 링크 페이지가 나오고요. X나 링크드인, 레딧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거 쓸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고 링크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면은 이렇게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라고 합니 나오고요. 요거는 GPT에 가입하지 않아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브라우저 창을 열고 게스트 모드로 창을 한번 열고 네,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복사했던 링크고요. 게스트 모드니까 당연히 로그인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채팅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채팅했던 내용의 4번이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고 파일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이거 원본 볼 수 없고요.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채팅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단순히 채팅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추가로 설명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뭐냐? 우리가 이렇게 공유를 했지만 나중에 더 이상 요 채팅을 삭제하거나 혹은 공유하고 싶지 않거나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설정으로 갑니다. 자, 여기 설정에서 설정. 그 다음에 중간에 데이터 제어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 제어를 누르고 요거 일단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공유 링크에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내가 공유하려고 했었던 그런 링크들이 쭉 있습니다. 저도 좀 많죠. 그런데 이제 방금 했던 요거를 삭제하면은 더 이상 이제 아까 봤던 그 링크 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대화가 삭제되었다. 삭제 안 됐지만 공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방법, 공유를 취소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공유하기 버튼 눌러서 공유하고 링크 복사해서 공유하고 그 다음에 설정에 데이터 제어 공유 링크에 가서 관리하는 거 있다 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공유 취소하려면 이렇게 삭제 아이콘, 수지통 아이콘 누르면 된다 하는 거 봤습니다. 그 외로는 제가 많이 쓰는 건 아니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자, 채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채팅 히스토리가 왼쪽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채팅은 어디서 봤더라 하는 그런 검색하는 거나 관리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팅을 하나의 폴더에서 좀 관리하게 하자라고 하는 기능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써놓은 내용들이고요. 근데 별도로 이제 파일이나 지침들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안 써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GPT 창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약간 폴더입니다. 그래서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 뭐 자활 사업 이렇게 폴더를 만들 수 있고 파일과 지침을 보관할 수 있다. 계속하는 작업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폴더로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폴더 만들고 나면 여기다 이제 채팅을 하면은 이 채팅 여기서 입력한
라고 하는 이런 채팅들은 다 요 폴더 안에서만 관리가 되는 겁니다. 혹은 예전에 넣어뒀던 채팅들도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서 비슷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거고요. 소스도 여기다가 우리 아까 봤었던 2026년 업데이트 되는 내용, 혹은 자활 통장 지원 사업 이런 PDF 올려두면은 나중에 세팅할 때 이것들을 자동으로 참고해서 여기에 채팅이 이어진다. 그래서 맥락이 꾸준히 이어지는 채팅, 말 그대로 길게 보는 프로젝트를 해야 될 때 쓸 수 있는 기능이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설정이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화면의 왼쪽 아래에 계정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계정, 요 설정에서 보면은 막 뭐 일반 알림, 화면 설정, 뭐 앱 일정,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일단은 개인 맞춤 설정은 이제 GPT가 어떤 말투를 쓰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냥 취향입니다. 크게 막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데이터 제어, 여기 부분입니다. 자, 데이터 제어에서는 두 가지를 특별히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얘는 이제 그 AI가 내 채팅을 학습하게 할 것인가, 요거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으로는 켜져 있을 건데, 만약에 좀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긴 했지만 요 공유 링크 관리하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데이터 제어 정도는 한번 클릭해 보셔서 어떤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해보시기를 권장하고, 설정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GPT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예, 유료 요금제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데, 자, 여기 링크로 들어가면은 다운로드해서 내 PC에서 GPT를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GPT 모델 자체를 PC에 다운받는 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 웹페이지로 접속을 하지 않고 우리 그냥 별도의 프로그램 열어서 거기서 바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고, 대신에 이제 내 PC의 파일들을 요 GPT 앱이 알아서 인식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다. 그래서 원래는 다 업로드했어야 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업로드 파일, 뭐 테이크 스크린샷, 테이크 포토 이런 기능들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고, 혹은 뭐 음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 애가 또 나온 지는 별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좀 기능이 많이 추가되면 그때 다뤄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그냥 요 차이만 있어서 그냥 요런 것도 있다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요. 일단은 좀 길어지긴 했지만 GPT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